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하고 HLB하고 공매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탑 우리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HLB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증발을 했었죠.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마저도 오늘 하루 만의 시세마저도 HLB만 우리 단일 종목만으로도 6.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형제들 포함해서 시젠, HLB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위 20개는 전부 다 싹 다 오늘 파란불을 띄우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지만, 단순하게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기준 삼아서 이 투자 심리는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이런 부분과는 좀 약간 별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뭐 성장주들이나 이런 쪽으로의 어떤 집중적으로 금리와의 직접 연관성으로 인해서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투자를 해오던 것들이라든지, 그러면 어쨌든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투자는 해야 되는 기업들이, 돈을 마련을 해서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이 물론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부채도 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한편으로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물론 충분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영향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런 사태를 어떻게 이 사태가 끝이 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은 마감은 했습니다. 장은 정상적으로 마감이 됐고요. HLB의 주가를 보시면 반등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지금 현재 오늘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좀 보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4.3%대, 제약 4%대, 그렇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에코프로비엠은 어차피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을 보여준 것 같고요. HLB 시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락을 보이고, 자, 밑에 쭉 보시면은 또 뭐 일부 종목들,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업종들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상위 19개, 1에서 19위까지는 전부 다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세로 코스닥이 마감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HLB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수사해달라 하면서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허위공시 의혹으로 인해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대형 코스닥 기업 우리 HLB에 대한 조사 내용이 우리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 직전에 흘러나간 배경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 사전 유출 취재원 수사 요청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실패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인데 그 관련 자료는 보지도 않고 금융당국이 아니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뭐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기사가 보도될 수 있냐,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2조 원이 며칠 사이에 증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당시 주가는 70% 넘게 급락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개인이 떠안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고요. 밑에도 보시면 공매도 처벌 요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나와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법 정보로 인해서 공매도 처벌 요청 이렇게 가지고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공매도에 대해서 무조건 100% 반대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물론 공매도 거래가 막혀서 우리가 진짜 좀 클린한 환경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환경에서 투자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래요. 뭐 공매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좀 공평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개인이라는 이유로, 그저 그들은 어떤 전방에 있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물론 자본시장 안에서는 누군가는 잃으면 누군가는 벌게 돼 있고 서로 경쟁 구도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주어진 환경이 똑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구는 총을 들고 있는데 누구는 맨손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쵸? 물론 사람을 쏘아서는 안 되겠지만 누가 유리하겠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했을 때 총을 들고 있는 전투원들과 맨손으로
지금 들이대고 있는 전투원들을 부대들을 각각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유리하냐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 좀 불만적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뉴스나 기사는 띄워버리면 그만이에요. 띄워버리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띄워서 예를 들어 뭐 오보를 올린, 가끔 그런 것도 있죠. 기자들이 막 기사 올렸다가 주가는 다 박살나놓고 갑자기 그 글을 막 내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주냐고요. 누가. 그렇죠? 그 주가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을 져주냐고.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왜?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저 팔았을 거고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댄다고요. 이게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HLB에 대한 파이프라인들 여러 가지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파이프라인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굳게 믿고 건전하게 좀 믿어가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중간에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또 많은 실망감과 계속해서 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을 얻기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상황들로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게 참 정말로 정부에서 정말 제대로 팔 걷고 이거는 좀 뭔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주분들께는 지금 상황에서 뭐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서치하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뭐 무조건 뭐 손절을 치세요, 뭐 아니면 뭐 그냥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영역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도 한편으로는, 저는 참고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이게 뭐 다른 종목들은 그런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대형주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런 대상이 안 되겠냐고요. 이거는 모든 투자자분들, 특히나 또 많은 개인 참여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인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적어도 좀 더 보호를 받아도 마땅할 한데 이렇게 지금 상황을 좀 만들어낸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께는 좀 힘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또 회사 측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툭하면 헬릭스믹스가 자꾸 나오긴 하지만 엔젠시스도 이거 최종적으로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었어요. 혼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약물 혼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잘못 뽑아냈다, 엔젠시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실패, 그냥 실패라는 이 의견을 내놨어요. 이건 이제 오너가, 그쵸? 물론 오너도 얼마나 또 조심스럽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발표한다라는 게.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송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라는 거를 떠안았었습니다, 그 당시 헬릭 스미스는. 그래서 우리 HLB도 지금은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해라 라는 의견이었고, 실패라는 거는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의견을 회사 측에서도 내놨죠. 진양문 회장님께서 의견을 내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최종적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리스크 관리만 좀 해주시면서 너무 지금 이미 사실 뭔가 손을 쓰기에는 굉장히 좀 낙폭이 과해서 이거 어떻게 뭐 해라 말아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업을 믿고 투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에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제 좋은 결과를 안겨다 주느냐, 또 믿음에 또 실망을 시키느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던 여러 가지 임상 단계라든지 임상 과정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저도 여러 가지 제약 기업들에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또 찬물을 잠깐 끼얹게 되면서 의구심을 파이프라인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 다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장도 오늘 굉장히 또 좋지 못하면서 시즌 같은 것도 막 지금 엄청 밀리고, 셀트리온 형제들도 계속해서 밀리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투심이 좀 너무 좋지 않아지고 있는데 당장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런 하락의 조정이 반드시 또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에 어느 정도 수급이 또 유입될 수 있는 확률들도 좀 있어요. 그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뭐 인류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어쨌든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하는 어떤 기본적인 또 그런 게 뭐 기업이 당장 재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파이프라인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가치, 그거에 대한 성공 가능성 여부,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일단은 다음 나올 어떤 내용들을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뭔가 사실이다라고 뭔가 노출이 된다면 이건 100% 진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사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봐주고 한번 저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고 뭐 벌금이면은 벌금을 그냥 뭐 좀 내고 말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또 저렇게 의견을 보태서 반드시 앞으로 좋지 않은 성과가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좀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기업들을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VIP님들도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 뭐 무조건 이 종목이 또 100% 간다는 아니지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투자를 좀 해볼 매력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이 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 기존에도 언급을 드린 종목이에요. 서흥이라는 종목인데 굉장히 좀 저는 매력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5만 지금 60일 뭐 대략적으로 그냥 5만 원 정도 손절 잡고 접근해 보기에는 지금도 충분하게 매력 있는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VIP님들께도 5만 원에서 뭐 5만 2, 3천 원대까지 계속 그냥 분할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고 지금 현재 이런 단가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을 단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OEM, ODM 기업인데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생산했던 게 1월부터 매출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실적을 좀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한 번씩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1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과 실적 부분이 앞으로 1분기, 2분기, 상반기도 계속해서 당장 다가올 상반기 20년도 4분기 실적은 나와준 거잖아요. 당장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성과들이 굉장히 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의 새로운 최대 실적의 매출이라는 거는 신 매출, 신 어떤 새로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도 어떤 그런 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앞으로 또 보유를 하면서 좀 쭉 가져가 볼 종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뭐 여기서 뭐 수익 인증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좀 실례인 것 같아서 그런 건 오늘 하루 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많이 힘들수록 그 주가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주식 투자의 본질이 뭔지를 조금 더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종목들과 좋은 기업들은 제가 발굴을 해서 다 여러분들께 편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드리니까 오셔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함부로 논해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마켓을 함부로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시장은 제 말대로 움직이는 게 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예측을 한다라고 해도 모든 하루하루를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들고 열심히 모아가는 전략만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테마주들은 단타로 좀 매매를 하면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괜히 지금 어렵고 힘든 시장이라고 무리하게 손절치고 주식시장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만한 거 없습니다. 주식만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다르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 변화를 좀 같이 이끌어 드릴 수 있게끔 제가 또 이런 리딩 서비스를 좀 받아보시는데 부담감을 낮춰드리고자 특별 보너스를 다시 한번 이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선착순 50명 한정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들 힘내시고요. 분명히 좋은 날이 또 올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